블랙홀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한 걸 떠올리실 겁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시커먼 구멍 하나요. 그런데 사실 블랙홀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원자 하나보다도 작고 어떤 것은 우리 태양계 전체보다도 큽니다. 가장 작은 후보와 가장 거대한 괴물 사이의 무게 차이는 무려 수십조 배가 넘습니다. 똑같이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좁쌀만한 것부터 은하 하나를 통째로 짓누르는 괴물까지 있는 셈이죠. 이건 마치 개미 한 마리와 지구를 똑같이 물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블랙홀들을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 크기 순서대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는 것들 중 일부는 관측으로 확실히 확인된 것이고 일부는 아직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가설입니다.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기억하고 시작하죠. 블랙홀의 크기는 오직 질량이 정합니다. 질량이 무거울수록 사건의 지평선은 넓어지고 가벼울수록 좁아집니다. 다른 별들처럼 나이나 성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무게가 블랙홀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분류하는 기준도 결국 무게 하나죠. 자, 그럼 가장 가볍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는 원시 블랙홀입니다. 이건 별이 죽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채 1초도 지나지 않은 그 순간 갓 태어난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빽빽했을 때 밀도가 유난히 높았던 자리들이 곧바로 짜부라져 생겼을 거라고 보는 블랙홀입니다. 이 원시 블랙홀은 크기가 극단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커다란 소행성만한 무게를 원자 하나보다도 작은 크기에 우겨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좁쌀보다도 작은 블랙홀인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작은 블랙홀들이 우주의 잃어버린 질량, 그러니까 정체를 모르는 암흑물질의 정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사방에 흩어진 이 작은 블랙홀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먼 별빛이 이런 블랙홀의 중력에 미세하게 휘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늘을 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원시 블랙홀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직접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블랙홀에는 더 기묘한 운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완전히 검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빛과 입자를 내뿜으며 조금씩 증발한다는 걸 이론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증발은 블랙홀이 작을수록 더 빠릅니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더 뜨겁게, 더 격렬하게 자기 질량을 잃어가는 거죠. 큰 블랙홀은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긴 시간 동안 끄떡없지만 아주 작은 원시 블랙홀이라면 138억 년이 흐른 지금쯤 마지막 순간에 도달해 강력한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하늘에서 그런 마지막 폭발의 성광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태우며 죽어가는 블랙홀인 셈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항성 블랙홀입니다. 이건 커다란 별이 일생을 마치며 남기는 시체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자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 붕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짜부라지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런 항성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사이입니다. 크기로 보면 반지름이 수십 킬로미터 정도, 도시 하나만한 공간에 태양 몇 개 분량의 질량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이런 항성 블랙홀이 수억 개는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인류가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종류였습니다. 100조짜리 방향에서 눈에 보이는 별 하나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가스를 빨리며 강한 X선을 뿜어내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아주 먼 우주에서 두 개의 항성 블랙홀이 충돌하며 시공간에 일으킨 떨림, 중력파를 인류가 처음으로 직접 붙잡았습니다. 이 종류의 블랙홀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한 존재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태양의 수백 배에서 수십만 배 사이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항성 블랙홀보다는 훨씬 무겁고 곧 만나게 될 초대 질량 블랙홀보다는 한참 가볍죠. 딱 중간에 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중간 크기 블랙홀은 관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후보는 빽빽하게 별이 모인 성단이나 작은 외소은하 중심에서 몇 개 발견됐지만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드물어서 오랫동안 블랙홀 계보에서 잃어버린 고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왜 이 크기의 블랙홀은 이렇게 찾기 힘든가? 이건 지금도 천문학에 열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고리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거대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건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무게를 가진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괴물이 거의 모든 큰 은하의 정중앙에 하나씩 앉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하수 한가운데에는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는데 그 무게가 태양의 약 400만 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은하의 중심 방향 저 멀리에 그 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천여자리에 있는 M87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의 약 65억 배짜리 블랙홀이 있는데 그 크기가 우리 태양계의 해왕성 궤도를 통째로 삼킬 정도입니다. 2019년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에 담은 블랙홀이 바로 이 M87의 괴물이었습니다. 어둠을 둘러싼 오렌지빛 고리,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스타까지 같은 방식으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톤 618이라고 불리는 블랙홀입니다. 이 녀석의 무게는 태양의 약 660억 배로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을 전부 합친 무게보다도 이 블랙홀 하나가 더 무겁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 태양계 전체보다 수십 배는 더 넓어서 빛이 이 블랙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이 괴물은 지금 100억 광년도 넘게 떨어진 아득한 과거에서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며 은하 하나보다도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별 하나가 죽어 생긴 도시만한 블랙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태양계를 수십 개 삼키고도 남을 이 괴물까지 온 겁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차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체 이런 괴물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사실 이건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들은 우주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해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시기에 이미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초기에 아주 먼 은하들을 들여다보다가 그 시절에 있어서는 안 될 만큼 무거운 블랙홀들을 잇따라 찾아내고 있습니다. 별의 죽음에서 시작한 작은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삼키고 다른 블랙홀과 합쳐지며 자라는 것만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이만큼 커지기가 도저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괴물들의 씨앗은 우리가 앞에서 만난 원시 블랙홀이나 아니면 그 잃어버린 골이었던 중간 질량 블랙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작고 애매했던 블랙홀들이 사실은 가장 큰 괴물의 시작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그 시커먼 구멍 하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원자보다 작은 좁쌀에서 시작해 태양계를 삼키는 괴물까지 하나의 이름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지나왔습니다. 블랙홀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천체입니다. 질량과 회전, 그 몇 가지 숫자만으로 완전히 기술되니까요. 그런데 그 단순한 규칙 하나가 좁쌀부터 은하를 짓누르는 괴물까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가 언젠가 죽어 블랙홀이 될 수 있고 그 은하의 심장에는 이미 태양 수백만 배짜리 괴물이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주 잠깐 이 모든 걸 올려다보며 이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이상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